우도의 한 전기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사흘 동안 3차례나 불이 나 화재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오토바이에서만 불이 나 열 폭주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2차 합동 정밀 감식에서 화재 당시 녹화된 CCTV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고 안 오토바이에서 갑자기 화염이 솟구칩니다. 직원이 급히 달려와 소화기를 뿌려보지만 폭발은 계속됩니다. 같은 날 저녁 창고 밖으로 꺼내둔 오토바이들. 연기가 피어오르며 불꽃이 사방으로 튀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폭발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이틀 후 또 다른 주차장에 꺼내둔 오토바이에서도 희뿌연 연기가 나며 불이 났고 사흘 동안 전기 오토바이 37대가 불에 탔습니다. 위로 그냥 치솟아요. 보니까 바람이 불어도 이게 치우치질 않아요. 보통 화재가 있어서 불이 오면 바람이 불면 이렇게 치우치잖아요. 근데 리튬 배터리는 그냥 솟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빵 하고. 사고 직후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감식을 벌여 노후된 리튬 배터리가 과열됐거나 빗물이 유입돼 열폭주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합동 감식 이후에도 바깥에 빼둔 오토바이에서 3번째 불이 나자 경찰이 차체 결함 문제도 살피기 위해 자동차 연구원과 함께 2차 합동 감식에 나선 겁니다. 이번 조사에는 국과수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연구원들이 함께 참여해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원들은 오토바이 연식과 배터리 종류 등을 비롯해 차체 결함 가능성과 안전 기준을 지켰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금일 합동 감식은 4개 기관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정기적, 기계적, 환경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미 3차례 피해를 입은 대여 업체는 추가 화재를 막기 위해 타다 남은 리튬 배터리를 소금물에 담궈 방전시키고 있습니다.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는 2주에서 3주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대여 업체와 관광객은 물론 우도 지역 주민들까지 또다시 불이 나지 않을까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복을 물어온다는 제비는 제주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여름 철새인데요. 학생들이 제주 제비의 겨울나기를 추적해본 결과 겨울을 지내는 이른바 강남은 필리핀의 섬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뜰채를 든 남학생이 둥지에 있던 제비를 재빠르게 낚아챕니다. 제비의 등에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초소형 장비를 장착하고 발목에는 고유 번호가 새겨진 가락지를 끼웁니다. 크기 측정까지 마친 제비는 다시 둥지로 날려보냅니다. 제비는 다른 새들에 비해 좀 작아서 몸무게의 6%인가 이상이 안 되는 무게를 달아야 돼서 그걸 작은 걸 붙였습니다. 갔다 온 경로와 위치를 알 수 있는. 제주도 교육청 제비 생태 탐구 프로젝트 연구팀이 제비들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제비들은 8월 말 제주도에서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와 인도네시아를 거쳐 9월 중순에서 10월 초 사이 필리핀 루손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겨울을 보낸 뒤 2월 말 대만과 중국을 거쳐 3월 초에 제주도로 돌아오는데 총 이동 거리만 9,200k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비는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대표적인 여름 철새로 주로 제주와 경남 등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봄에 제주로 돌아온 제비들은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며 6개월 정도 머무른 뒤 겨울이 오기 전 다시 제주를 떠나게 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 2021년부터 4개 학교 학생들과 함께 제주를 찾는 제비를 조사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포획한 제비 10마리에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올해 다시 돌아온 제비의 장비를 회수해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겁니다. 제주로 돌아온 제비들의 구체적인 월동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을에 강남까지 갔다 돌아온 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확한 루트를 알기 위해서 그네들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좀 이해가 있습니다. 매년 제주를 찾는 제비는 10만여 마리. 기후변화 등으로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제주 해역 전체에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독성이 강해 사람이 쏘이면 발열과 근육 마비, 호흡곤란과 쇼크 증상을 일으키고 그물 속에서 점액질을 분비해 같이 잡힌 물고기의 상품성을 떨어뜨립니다. 주의 단계는 100제곱미터 이상에서 1개체 이상 발견되면 발령되는데 최근 제주 해역에서는 1개체에서 5개체까지 출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무척 더우셨죠? 제주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주말에도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사흘째 제주 북부와 동부, 북부 중산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도 제주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텐데요. 지역별로 하늘빛이 다르겠습니다. 한라산 북쪽 지역인 제주시는 햇볕이 쨍쨍하겠고요. 한라산 남쪽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제주 산지와 남부 중산간, 남부 지역에는 내일 낮부터 모레 낮 사이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야외 활동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덥고 습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내일도 해안 지역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밤사이 북동부 해안 지역은 열대야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 북부 지역 26도, 서부 지역 24도, 남부 지역 25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4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높겠습니다. 동부 지역 30도, 남부 지역 28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지역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내일 오전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비는 주 후반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가 하반기 정기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의 김태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공공정책연수원장 변덕승,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전국체전기획단장의 정맹철, 공항확충지원단장의 김형섭 씨가 발령됐습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과 신산업 등 핵심 현안을 위해 신설된 조직에 역량 있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를 구하지 못해 1년 6개월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이 기준을 낮춰 6차 공모에 나섰습니다. 서귀포시는 당초 전문의에서 의료법인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영 시간도 365일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오는 23일까지 의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난항을 겪으면서 최근에는 인건비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조례까지 개정됐습니다. 한편 민관협력의원은 지난해 3월 개원을 목표로 국비를 비롯해 47억 4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제주에서 농어촌 민박을 중심으로 문을 닫는 숙박시설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달 동안 숙박업소 21곳이 휴업 신고를, 227곳이 폐업을 하는 등 모두 248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1배 급증했는데 특히 문을 닫은 숙박시설 가운데 88%는 농어촌 민박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농어촌 민박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조만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인 가운데 정의당 제주도당은 오영훈 제주도정이 갈등을 방조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기본 계획이 고시되면 갈등이 더욱더 커질 것이 뻔한데도 도민들의 의사를 묻고 행정을 책임져야 할 최고 책임자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투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제2공항도 도민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전협력업체 배전 노동자들이 배전협력업체 운영 축소에 반발하며 시가행진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한국전력이 발표한 2025년 협력업체 운영 제도 변경으로 계약업체 수가 9곳에서 7곳으로 줄어들면 긴급 돌발 공사에 신속 대응이 어려워지고 노동 강도가 높아져 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 대책 마련과 배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쟁취할 것이라며 오늘까지 연차 투쟁을 진행하고 주말과 야간 돌발 대기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